안녕하십니까. 제약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의 입자 해석 기술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태성 SNE 이성재 매니저입니다.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DE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제약 공정의 최적화, 의료 기술 성능 평가 분야에서 DEM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M은 무엇일까요? DEM은 디스크리트 엘레멘트 모델링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디스크리트인데요. 디스크리트는 별개의 라는 의미입니다. 재료 중에는 디스크리트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약 같은 것들이겠죠. 이러한 개별 입자의 거동을 분석하는 해석 스킴이 DEM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별 입자의 집합을 벌크 솔리드라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벌크 솔리드는 다양한 화학 조성비, 형태, 물리적 특성 등이 무작위로 그룹화되어 있는 개별 입자의 집합입니다. 이런 벌크 솔리드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한 수치 해석 기법을 DEM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익숙한 컨티뉴엄 메서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컨티뉴엄 메서드에서는 역학적인 변수의 미분 방정식 형태로 표현된 구성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해석을 할 때 공간을 완전히 연속적이고 꽉 메어져 있다고 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 입자의 거동은 무시되게 됩니다. 입자의 충돌을 고려하지 않으며 분체 유동에 대해 유체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 해석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치 해석 기법은 FEA, CFD 등입니다. 이에 비해 디스크리트한 접근 방법은 각각의 단일 입자를 별개의 개체로 모델링하고 입자의 집합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개별 입자의 거동 및 입자 벌크 고동을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즉,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분말이나 모래, 자갈 등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DEM을 해석 방법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분말을 믹싱하는 공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FEM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믹싱되어서 재배열되는 요소들을 리메시 기법을 쓴다고 해도 따라갈 수 없고 입자를 하나씩 유한 요소 모델링 하기엔 시간과 비용이 과도해집니다. 그럼 DEM을 이용한 제약 공정 최적화의 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팅 공정은 제약 공정 중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코팅 공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입자당 목표 코팅 질량 및 두께는 물론 전체 입자가 고르게 코팅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입자의 파손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정을 기존의 FEA나 CFD로는 해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개별 입자의 거동을 분석하는 DEM에서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DEM이 다른 컨티뉴엄 메소드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공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알약의 코팅 효율을 평가한 예입니다. 영상과 같이 코팅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정의하고 정의한 영역에 입자가 머무른 시간 혹은 표면 노출 정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면 노출 정도는 하단의 그림처럼 정의한 영역에서 개별 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입자의 코팅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입자의 코팅 균일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하여 평균가과 표준 편차의 비율로 표현되는 COV를 이용합니다. 목표가 되는 COV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 조건 및 공정 시간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COV가 크다는 것은 균일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COV가 작아지는 것은 균일도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표가 되는 COV가 달성될 때까지 해석을 수행하지 않아도 COV의 타임플롯이 일정한 경향성을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목표 COV를 달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자 표면의 컨투어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더 코팅이 많이 되고 어떤 부분은 코팅이 더 잘 되지 않는지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디스크리트한 입자를 계산한 결과를 컨티뉴엄 메소드처럼 평가할 수도 있고
입자 표면의 컨투어 계산을 통해 위치별 코팅 정도 및 충격 에너지 등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플루언트와의 커플링을 통한 코팅 효율 평가 예입니다. 평가 대상이 되는 알약 형상을 형상 그대로 반영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보시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DEM 해석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유동 조건은 인렛을 통해서 70도씨의 뜨거운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리 정의된 코팅 영역에 초당 8g의 용매와 용질이 혼합되어 있는 코팅액이 26초까지 지속적으로 주입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입자에 추가되는 코팅액이 증가하는 것은 영상의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입자의 온도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입자의 온도가 무한정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입자의 온도는 코팅액의 끓는 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되다가 끓는 점이 되면 더 이상 온도가 상승되지 않고 코팅액이 증발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코팅액이 증발하는 동안 용매의 질량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용질의 질량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용매의 붉은색으로 표현된 용매의 질량은 점점 감소하여 모두 다 증발되는 현상을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매가 모두 증발하게 되면 입자의 온도는 끓는 점에서 다시 서서히 상승되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조건으로 공정 최적화를 수행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의 형상은 아래 그림과 같이 SRC, 캡슐, 다이아몬드 3가지 타입으로 정의하였으며 입자의 투입량은 2kg, 3kg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때 장비의 운용 속도는 12rpm, 18rpm으로 정의하였으며 위의 3가지 인자의 조합으로 평가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조건에 대한 결과를 다음에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Y축은 작업물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최대 shear 스트레스이고 X축은 코팅 균일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인 COV입니다. 2개 이상의 데이터에 대한 퍼짐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 데이터의 표준 편차를 구하여 비교하는 것은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르거나 데이터 값의 차이가 크면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하는 척도가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COV 값입니다. COV가 낮을수록 전체 입자가 고르게 코팅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정의 평가 조건이 COV가 최소로 발생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케이스 7번이 가장 적합한 공정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쉐어 스트레스가 최소로 발생되는 공정이 최적의 조건이다 라고 정의하게 된다면 케이스 10번이 최적의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설계 기준이 COV 2% 이하 그리고 맥시멈 시어 스트레스가 360파스칼 이하라고 한다면 케이스 6번이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아래의 식을 통해 입자당 코팅되는 코팅액의 질량 혹은 코팅의 두께 등도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약 공정의 중요한 단계인 믹싱 공정 평가 예입니다. 아래 그림은 드럼 안에 모재가 될 수 있는 입자가 초기 조건으로 채워져 있고 입자를 혼합하는 블레이드가 있으며 이 블레이드가 지속적으로 회전하고 있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2가지 종류의 입자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믹싱 작업을 진행합니다. 믹싱의 효율 평가를 위한 지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목표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블레이드의 회전 속도 혹은 블레이드의 형태에 따라 이렇게 지표가 목표치에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각 공정 조건별 믹싱 성능을 비교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전체 해석 도메인에서 특정 입자만의 거동을 따로 분석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DEM을 활용한 의료기기의 성능평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호흡 보조 장치 중 하나인 DPI 성능을 분석하는 사례입니다. 멀티피직스 해석을 통한 DPI의 거동 특성을 분석한 사례로 장치의 거동, 내부의 유동, 그리고 입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DPI의 거동 특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평가 목표는 그 약품의 정량 배출 조건을 설정하고 DPI의 성능 평가 및 설계 개선의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DPI의 실제 거동은 좌측의 영상과 같으며 해석에서 오른쪽 영상과 같이 동일하게 모사하였습니다. 입자의 형태는 구형태이고 크기는 50미크론입니다. DPI 내 유체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하여 보시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플루언트로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유동 해석 시 DPI 내부의 유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DPI 작동 시 입자의 거동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장비 내부에 캡슐이 회전하면서 캡슐에서 입자가 배출되며 유체의 흐름에 따라 배출된 입자들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입자는 캡슐에서 배출되지 않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캡슐에서 배출된 입자도 일부는 버텀 챔버에 쌓이거나 입넷에 점착되는 현상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를 통해 DPI의 성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캡슐 안의 입자 질량 분포를 통해 DPI의 성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캡슐이 회전이 시작되면 회전에 의해 입자가 급격하게 배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캡슐 안에 공기가 유입됨에 따라 배출 속도가 감소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일정 비율의 입자가 캡슐 안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해석을 통해 해당 장비의 효율을 평가하고 캡슐의 잔여 입자를 최소화시키는 조건을 찾는다면 DPI의 성능 개선 방향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는 사람의 호흡기로 약물이 주입되었을 때 약물의 이동 및 흡수율을 분석한 사례입니다. 입자의 형상 및 크기에 따른 이송 및 효율 평가를 비교하였습니다. 입자의 크기는 5미크론, 10미크론으로 정의하였고요. 입자의 형태는 구형태와 그 상기 페이지의 그림처럼 길쭉한 형태의 입자로 정의하였습니다. 폐의 상태는 건강한 폐와 질환이 있는 폐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기의 흐름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적용하여 CFD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질환이 있는 폐의 경우 동일한 형상에서 경계 조건을 일부 수정하여 그 상태를 모사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은 CFD 해석을 통해 계산한 장기 내의 공기 흐름 분포이고 오른쪽 영상은 그에 따른 입자의 거동입니다. 입자의 크기에 따라 거동 특성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 구강부에서 정체되는 양이 적지만 입자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구강부에서 정체되어 폐 및 호흡경으로 전달되는 입자의 양이 적어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폴트 케이스를 건강한 폐에서 5미크론의 구형 입자의 거동으로 정의할 때 크기가 10미크론, 건강하지 않은 폐, 그리고 입자의 형상에 따라서 각 영역의 흡수율을 그림과 같이 비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